민주당이 조희대 탄핵을 강하게 재추진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겨레 중요한 보도가 지금 화제입니다. 해당 부분의 의미와 함께 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 뒤에 준비하는 카드 보고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쾅쾅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한겨레는 해당 보도를 통해 조희대 원장은 사건 접수 사흘 만에 전원 합의체 회부를 결정하고 재판연구관 형사 공동조를 시켜 기록을 읽도록 했다는 겁니다라며 아직 피고인은 물론이고 검사의 상고 이유서도 접수되지 않은 시점인데 쟁점이 뭔지도 모르면서 전원 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전례 없이 무리한 결정입니다. 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건 번호 2025도 4697을 검색해 보시면 압니다라고 보도하며 2025년 5월 3일 당시에는 없던 4월 23일 일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24일 두 번째 심리 기일을 진행했다고 발표했었는데 사이트에는 이 사실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라고 해당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네, 대법원이 기록을 계속해서 수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 지난해 발표와 현재 기록 둘 중에 하나는 거짓입니다. 즉 대법원이 중대 사건의 배당 절차를 사후 조작하다 걸린 겁니다. 거짓을 거짓으로 덮으려다 보니 거짓말이 태산처럼 쌓여갑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증거는 지금 차고 넘치는 상황인데 그래서인지 민주당이 아주 강력하게 조희대 탄핵을 추진하는 한편 만약 사퇴하지 않으면 사법개혁 3법 다음 카드를 준비한 상황입니다. 조선일보가 난리친 해당 플랜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1단계 사법개혁이고요. 2단계 사법개혁을 다시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목표는 간단합니다. 국민주권을 사법부에 관철시킨다. 이게 목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게 지금 법원행정처, 법관의 모든 인사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할 거냐, 아니면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걸 관여하고 감시할 수 있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개혁 과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관 비리를 어떻게 근절시킬 것인가, 이것도 아주 중요한 개혁 과제죠. 네. 예를 들면 퇴임 이후에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공직선거에 1년 혹은 3년 이상 제한, 출마 못하게 하는 것. 사건을 통해 장난치고 출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것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해야 됩니다. 특히 이번에 법 애국제 통과시켰기 때문에 판사에 대한 재판은 필수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법 애국제가 실효성이 생겨요. 이거 뭐 남용 얘기를 여러분들이 막 여기저기서 주장하는데 남용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게 법 애국제를 아무리 고소고발해도 맞습니다. 자기들 범죄를 자기들이 다시 기소하고 재판해요. 네.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또 견제할 거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국민참여재판 확대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수처법 개정에서 공수처가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가요.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중요한 게 사실심을 얼마나 충실화시키느냐 이게 이제 법원에서도 계속 얘기가 되고 있고 아마 이제 변호사 업계에서도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1심, 2심 판사들이 사건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사건을 들여다보기 어렵다라는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판사가 야근하고 자기의 모든 열정을 갈아 넣어야만 뭐 판결을 쓸 수 있는 구조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니 네. 사실심을 충실화시키기 위해서 판사 수를 증원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관할을 재조정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법관수 증원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관할을 합의부에서 단독으로 바꾸는 법을 같이 통과시켰어요. 이걸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법원의 사건 부담이 아주 많이 줄어들어서 더 충실하게 재판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놨습니다. 자꾸만 이제 한시판 판결 내용들을 보니까 이제 역사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역사적으로 어떤 시대가 이렇게 바뀌는 상황을 보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시대의 먼지들이 이렇게 쭉 쌓여가다가 어느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이게 확 바뀌잖아요, 시대가. 우리가 지금 AI 시대가 오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확실히 달라질 거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AI가 앞으로 본격화되면 이게 지금 어나더 챕터가 되는 게 아니라 넥스트 챕터가 되는 게 아니라 어나더 북이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다. 저는 이번 이 계엄과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그런 어떤 어나더 북을 이제 새롭게 써가야 될 그런 이 고비에 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그간에 이 가난과 배고픔 그다음에 그 못 가져서 서로 힘없어서 서러운 거를 극복하려면은 어떻게든지 내가 학벌 사회의 일원이 되고
출세 고시라는 어떤 관문을 통과해가지고 출세를 해가지고 이 우리 집안의 수건과 한을 풀자 뭐 이런 걸로 운영돼 왔던 사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물로 보여지는 윤석열,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 뭐 이런 김용현 이런 류의 괴물들이 그간에 우리가 지향했던 출세 지향적인 사회의 결과물로서 나와 있는 지금 온갖 나쁜 찌꺼기들이 싹 다 모여가지고 지금 이번에 한번 드러났기 때문에 이걸 한번 털어낼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작 이 역사적인 재판이나 이 심판의 장에 나서서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인식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처리해야 되는 자기의 일과나 업무로만 생각한다. 이거는 정치권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같은 어떤 성장 배경과 과정을 거친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는가 이거 자체가 시대전환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전환에 맞게 우리한테 필요한 제도는 무엇이고 국민의 인식은 헌법적 관점을 기준으로 어떻게 설계해 나가야 되고 특히 이 공무원들은 어떻게 근본부터 바꿀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해도 모자랄 시간에 우리 정치는 지금 과연 그런 수준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도 꼭 함께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법부만 비난해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어찌 보면은 소위 엘리트라는 이름으로 수준 이하의 사람들을 포장해 주다가 지금 이 꼴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고가합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부분을 보고 드립니다. 국가의 끔찍한 위기가 닥쳤을 때 시민들은 본능적으로 묻게 됩니다. 지금 국가는 그리고 법은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가? 우리는 얼마 전 비상계엄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내란 사태를 겪었습니다. 군합발이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하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무엇을 했습니까? 철저하게 침묵했습니다. 비겁하게 숨어 눈치만 봤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사법부가 국민의 분노를 사는 이유는 단순히 내란 사태 때 침묵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내란이 진압되고 법의 심판대가 열렸을 때 상당수 판사들이 보여준 행태를 보십시오. 대법원이 헌법 수호의 의지조차 없이 사실상 기득권과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 노릇을 한 것 아니냐는 끔찍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들이었죠. 그러나 판이 변했습니다. 보수 언론들은 늘 그렇듯 의회 독재, 사법부 장악이라며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중도층이 흔들리고 거대한 역풍이 불었을 법한 강행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기하리 많지 조용합니다. 역풍이 불지 않아요. 왜일까요? 법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임계점을 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 썩어 빠진 사법부를 누군가는 메스로 도려내야 한다는 압도적인 국민적 합의가 이 강행처리의 절차적 투박함을 다 덮어버린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버티면 버틸수록 사법부가 치러야 할 대가는 더 참혹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